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무영맨, 간만에 롱폼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별명을 무영맨 말고 피닉스 팍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많은 분들께서 생환 축하해 주셔가지고 일상회복 차츰차츰해서 이제 롱폼 영상도 이렇게 나오는데, 피부가 정말이지 많이 상했습니다. 원래 박살난 얼굴인데 더 박살나서 제 얼굴 보기 많이 역겨우시겠지만,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짧게 한 10분 정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목이 이게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인가 하는 이륜차 주차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탁상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가?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토바이의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싸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다들 대부분 아시다시피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왜냐? 특히나 그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주차장법에 명확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차의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이륜차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 거부를 당했다 하면은 공무원이 한번 실사나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오토바이 주차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실사 나가서 이거 시정명령 하는 공무원을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그게 인천 서구청의 주차관리과였는데, 혹시나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있다면은 여기 이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최전선에서 이런 민원 고충 업무를 처리하시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은 거는 알겠는데요. 이게 경찰청장 이름으로 나오는 이 문제를 갖다가 탁상행정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경찰이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얻어먹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찰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되고 경찰은 항상 명예로운 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자면은 이게 진짜 명예로운 것이었는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 큰 그림이 있었다. 이거 누가 봐도 저희 경찰 대학식이나 나오신 분들이 머리 엄청나게 똑똑할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이런 법을 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모를 리가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판을 키워가지고 라이더들의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왜냐면은 경찰관들은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 한번 그냥 판을 키워보자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면서 약간 돌려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사이카 근무를 하시는 사이카 형님들은 어떤 생각이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법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일선에 계시는 경찰관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게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소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는 이런 청취를 갖다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들어봤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들어봤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아주 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아주 대국민적인 이슈로 터져 놓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릅니다. 그 경찰관들이 어떻게 이거를 행정을 짜고 뭐 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게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사회적 문제 저 밑에서 그냥 뻘에서 이렇게 근조 올리지 않는 이상 흙탕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굳이 해집어 줘가지고 우리 라이더는 감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직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 일이었는가? 우리 상식으로 얼마든지 생각을 해보면 될 문제인데, 현장 나가가지고 한번 둘러보면 될 문제인데, 그거를 청와대 비서실장님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이지 병들어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상식적으로 또는 상식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한번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기서 주차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이륜차 주차장 그게 지금 보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너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자동차 주차칸 안에 되는 것은 행정 낭비야. 그리고 공간 낭비야. 오토바이는 얼마든지 공간성이 있어가지고 저 짜투리 공간, 인도 위에 주차를 한다. 인도 위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이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빠져서 사람을 덮치는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켜져서 My name is Optimus Prime 해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고 그걸 다니는가? 아닌데?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생각을 누구나가 다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금 불거져 가지고, 오토바이 인도 위에 왜 돼? 오토바이도 차니까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파주에 이제 식사하러 돌아다니면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알짜 한 대가 그냥 주차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주차 공간에 오토바이 3대가 각각 이렇게 주차돼 있더라고.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욕할 게 아닙니다. 딱 그냥, 지금 상태가 이런데, 뭐 어쩔래. 괜히 뭐 문제 안 만들어도 될 문제인데 문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식이 파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래 그럼 법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알아서 배려를 해왔던 것들조차도 이 정도까지 비꼬아 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지. 진짜 참다 못해서 지금 이 분노와 그리고 그동안의 서러움을 폭발시키는 이 현상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야 될 때입니다. 그럼 그 정상적인 게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나 있는 한국인들이 이 정도의 상식조차의 그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판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는 오토바이 주차장을 단순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파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개판 아사리판입니다. 거기에 오토바이 주차장을 추가를 한다 해가지고 공간을 할애하고 뭐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차라리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게 지난 거의 뭐 10년 동안의 박무혁이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이 주차 문제의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이런 오토바이 같은,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이런 대중교통, 어차피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권을 메가시티화로 묶는 순간 주차난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보유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차고지 증명도 하고 그럴 계획이 어차피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랑 똑같이 오토바이 주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규정을 갖다가 대고, 여기다가 뭐 이 칸 안에서 벗어나면은 뭐 하고, 뭐 잠깐 동안 이 배달 오토바이들 뭐 섰는데 그거 뭐 몇 시간 초 단위 재가지고 하고,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인도 위를 갖다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진짜 큰 빅바이크 이거 보고 끌바를 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도 위에 자동차가 주차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들이 인도를 지나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버젓이 인도 위에다가 주차를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그냥 법으로 정해놓으면 되는 거야. 빅바이크 같은 경우, 자,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갖다가 지나가려면은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 내지는 약간 뛰는 정도인 6km 요 이상의 속도로는 가지 말도록 법을 제한하고요.
이거를 뭐 과속을 해가지고 지나간다. 그러한 것들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이제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게 시속 4km인지 6km인지 좀 너무 빠른지. 그런 거는 경찰관의 판단대로 저거는 과속을 했다 하면은 벌금을 매기고 하는 그런 방법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온 사방에 CCTV이고 온 사방이 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인도위에서도 얼마든지 빅바이크 보고 끌고 가라는 이거 아니야. 횡단보도비도 사실 그 자전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로 그냥 지나가면은 될 문제인데, 참네. 그걸 갖다가 굳이 또 자동차는 무조건 횡단보도 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끌어야 된다. 근데 자전거는 그냥 가벼우니까 괜찮잖아요. 냅두고. 근데 오토바이 그래 끌바 다 좋아. 근데 뭐 시동을 걸어가지고 끌바를 횡단보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시동을 걸어가지고 좀 나갈 수 있게 클러치만 튕겨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스로틀을 살짝 개방하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규칙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륜차 주차 공간도 뭐 늘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무튼 본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수면 위에 끌어올려준 경찰청,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형제 라이더 여러분들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저는 정말 본 사태에 대해서 또 탁상 행정이라고 탁 꼬집어 주면서 이거는 아니지 한 것도 강단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무역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무역이었습니다.